네, 주식 꿀TV 김세한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뜬금없이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수급이 크게 들어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급락하기도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 내에 큰 수익을 보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반대로 이제 쫓아가서 추격 매수 하셨다가 뭐 어이없이 불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좀 주셨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줄 수 없겠냐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금일 좀 급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대선 시즌도 아니고 아직 현 정권의 임기가 한참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대선주들이 이슈가 된다라는 것부터가 현 시장이 그만큼 어렵고 혼란스럽다라는 뜻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또 한편으로는 현 정권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죽 투자할 만한 기업이 없었으면 대선 시즌이 아닌데도 어떻게든 뭐 친인척 관계라던가 동문으로 엮어가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이슈가 될까? 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국내 증시가 현재 그만큼 많이 어렵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치 테마주 중에서 가장 최근 이제 수급이 좀 크게 들어오는 네 가지 섹터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제 작년 12월에 이제 진보 진영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뭐 다른 후보들을 거의 10% 포인트 이상 앞서면서 관련주들 역시 크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이 20%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퍼센테지라고 생각합니다. 5명 중 1명이 이낙연 총리를 대선 주자로 적합하다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프로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동 2위를 차지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라던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그분들이 8.4% 지지율을 차지했으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뭐 거의 압도적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은 이제 유시민 관련주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언론에서 뭐 수차례 정계복귀론에 대해서 불출마 의사를 지금 거듭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언론에서 본인의 어떤 관련주들이라고 찌라시가 도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사기니까 절대 믿지 마라. 이렇게까지 발언을 했음에도 한번 들어온 수급은 크게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유시민 이사장이 여권의 어떤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르는 이유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안희정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뭐 스캔들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끊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드루킹 사건으로 입지가 좀 불투명해진 상황이고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최근에 스캔들이 좀 크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스캔들도 상대적으로 없고 방송에도 좀 종종 나오면서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호감도가 좀 높은 유시민 이사장이 유력 주자로 좀 부상하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또 과거의 케이스 스터디를 생각해 보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정치인들이 실제로 정말 은퇴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현 정권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뭐 미운털 박히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놓고 나 다음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말하고 다니기는 사실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출마 발언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의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현재 황교안 전 총리와 함께 오세훈 전 시장이 어떤 보수 세력 내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좀 꼽히고 있죠. 일단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조금 앞서는 듯한 모습이긴 한데, 뭐 지지율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세훈 관련주들 역시 주목을 좀 항상 받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황교안 전 총리.
지난 이제 1월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의 행보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최근 가장 핫한 정치 테마주는 황교안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일단 최대 쟁점은 역시나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의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좀 뭐랄까, 둘 다 모두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은 같지만 어떤 걸어온 길 자체는 조금 확연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으로 이제 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뭐 이런 순서를 거치면서 어떤 정통파에 가까운 좀 느낌이라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외모도 좀 세련됐고 세련된 외모를 지닌 좀 변호사 출신으로 방송과 정치를 좀 오가면서 인지도를 쌓아 올린, 조금은 좀 독특하고 젊은 느낌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두 사람에 대한 비교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두실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방송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쉽지가 좀 않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의견이 주식에 좀 반영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저는 뭐 아무튼 보수도 진보도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시장을 분석할 뿐이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대선 테마주 표로 정리해 놓은 거 뭐 스크린샷 찍으셔도 되고 방송을 뒤로 돌리셔서 다시 보기 하셔도 되고, 이 대선주 테마의 공략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쉽습니다. 대선주는 지지율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의 그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범보스파인 황교안, 뭐 오세훈, 유승민 관련주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만 지금 봐도 정치 테마주는 지지율 싸움이다라는 점을 좀 확인하실 수 있겠고, 사실 관련주들 대부분이 그 어떤 기업 실적이라던가 재무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 표에도 이제 대충 정리를 해놨지만 대부분이 뭐 학교 동문이라던가 고향이 같다라던가 친인척 관계라던가 뭐 이런 이슈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테마주는 신중에 신중을 기한 매매를 해야 한다라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 절대로 비중을 크게 정치 테마주 한두 종목에 뭐 올인을 하는 그런 투자법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테마주보다도 정치 테마주는 어떤 지지율이라던가 뭐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기 쉽고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비중을 크게 매수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도 더 달콤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주식 꿀TV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